행복해라 아침마다 행복해라 행복을 열어주러 갑니다 지금 달려갑니다 지디 달려갑니다 행여와 만나러 달려갑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김지연입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부모와 조부모는 물론 이모, 고모, 삼촌까지 총 출동하는 시간. 세대별 우당탕탕 누구나 육아 이야기 행복 육아 살롱. 와우 역대 가장 힘찬 육아 살롱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스피커를 찢고 나오네요. 너무 좋았어. 좋아요. 네. 자, 이 코너 아이를 키우며 겪게 되는 행복 에피소드 그 속에서 생기는 고민 이런 육아 중에 생기는 온갖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이 두 번째로 육아 살롱으로 아빠를 모시는 거고요. 근데 정말 짱짱한 아빠라고 저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들으셨죠? 그 딕션 시작하면서부터 부모와 조부모는 물론 이모, 고모, 삼촌까지 이런 딕션을 갖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 강사이셨다가 말하기 강사이셨다가 또 지금 세바시 스피치 코치 그 각종 연예인들 스피치 코치도 하시고 또 이 명상으로 참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계시는 이민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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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도 인사해 주시고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카메라 어디? 저기 가운데 있습니다. 네. 참 우리 행복 가족들에게는 또 처음 만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이 어머니시라면 한 번쯤은 우리 이민호 강사님을 만났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치만 또 처음 행복 가족들을 만나는 거니까 제대로 인사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고 저도 이제 아빠로서 고민하고 있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여는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네, 행복을 여는 아침 좋네요. 참. 사실은 저희 가톨릭 평화 방송과도 살짝 인연이 있는데 한 7, 8년 전쯤에 청춘 콘서트, 그 민달팽이의 꿈의 그 가톨릭 평화 방송 특집 프로의 강연을 맞아요. 해주시기도 했다고요. 그때는 이제 저도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이는 안 낳았을 때라 가지고 요 방송은 출연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극이 생겼죠. 둘째까지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둘째까지 태어나고 또 키우면서 있었던 우당탕탕 얘기들과 또 감동의 얘기들 잠시 후에 전해주실 텐데 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에 더해서 CPBC 라디오 유튜브에서 채널 검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통 이 8시 때 이 시간 어떤 시간일지 아빠에게는 궁금합니다. 이제 그거부터. 하루가 시작되죠. 이제 아기가 첫째가 주로 먼저 깨요. 와가지고 이제 아빠 일어나라면서 흔들기 시작하고 그럼 이제 9시에 우리가 또 등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고 옷을 입히고 약간 또 나눠져 있죠. 옷은 제가 입히고 엄마는 또 아침을 살짝 준비해주고 이렇게 막 우당탕탕 하면서 나가야 돼 엘리베이터 올라온다 하면서 푸시푸시하고 그렇죠. 9시까지 밀어내고 나면 이제 저는 일을 할 수 있죠. 그 다음부터 또 업무가 시작이 되고 일상으로 살아가는군요. 그야말로 우당탕탕이 맞네요. 자충우돌 우당탕탕. 벌써부터 이렇게 말씀을 근데 너무 잘해주시니까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문자나 빵톡으로 여러분 많이 남겨주시면서 오늘 육아 살롱으로 모셨으니만큼 이 자녀 소개와 함께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일생도 살짝 나누면서 또 특별히 직접 노래도 불러주신다고요. 제가 원래는 노래를 가수가 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왜 안 됐는가 이걸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꿈과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는 삶에 대해서 그렇군요. 그런 느낌으로 들으면 되겠다. 그렇지만 정성이니만큼 우리 행복가족들이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주시고 육아하는 아빠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아 중이시죠. 아까 말하신 것처럼 지금 우당탕탕 그 아침 풍경을 얘기해 주셨는데 자녀가 어떻게 되시는지 가족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지금 7살, 5살 두 딸의 아빠고요. 첫째 라온이, 둘째 다온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라온이, 다온이. 라온이가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늘 하셨던 말씀이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약간 경상도 쪽이신가 보군요. 창원. 창원. 네. 즐겁게 살아라. 네, 예. 그래서 그 즐겁다가 제 삶의 약간 모토가 되었는데 그 즐거운이 순 우리말로 라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좀 전하기 위해서 이 라온 이름을 라온으로 주셨고 네. 다온은요? 또 제가 라임병이 있어서 온을 맞추고 싶은 라온이 하고 온을 맞춰야 되겠다. 예. 가나다라에서 거꾸로 갔네요. 그렇죠. 예, 라에서 다로 올라가는. 네. 역시 또 이 스피치 강사이니만큼 말의 그 묘미를 살려서 라온이 다온이. 근데 같은 딸이어도 이게 아이들마다 개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놀랐어요. 저는 예. 첫째를 낳고 첫째가 이제 저랑 상당히 비슷해서 예. 이게 애들은 원래 이런 성향인가 생각을 했는데 둘째는 완전 또 다르더라고요. 첫째는 막 와서 안기고 둘째는 약간 혼자서도 잘 놀고 이게 성향이 확 엄마를 좀 닮았어요. 그렇다 하면 첫째는 활발한 아빠의 성격을 닮았고 네. 둘째는 조금 차분한 엄마의 성격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첫째랑 있으면은 아빠를 계속 많이 부르고 늘 같이 놀아주길 바라는데 둘째랑 있으면 각자 할 일 합니다. 둘째는 혼자서 잘 놀아요. 그래요? 네. 약간 강아지와 고양이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둘째를 안 낳았으면 저는 모든 아이들이 첫째와 같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배운 것도 있겠네요. 그죠. 이게 사람마다 같은 부모 아래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뭐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성향이 이렇게 다 다른 게 자연스럽구나. 이게 태어난 것부터 환경이 똑같아도 성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어른들이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앞서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지금까지 일을 하시면서 살아온 그 길도 참 남다릅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영어 강사셨는데 말하기 강사이시고 또 세바시 스피치 코치, 연예인들 스피치 코치를 맡고 계시기도 하고 또 명상으로 지금 또 전하시기도 하고 와,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뭐 일단 세바시 스피치 코치라는 게 뭔가요? 연예인들의 말하기 선생님? 네. 저는 사실 제가 영어 강사가 된 거는 그 전에 원래 저는 고등학교 때는 연극부를 했었고 그러다가 그 무대의 맛을 잊지 못하고 인디밴드 보컬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민호야 내가 니를 이래 사랑하는데도 니 노래 감동이 안 되는데 솔직하시네요. 다른 사람은 어떡하나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노래를 잘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무대에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는 좋아하고 어찌 보면 뭐 노래보다 나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말하는 걸로 남에게 좀 도움을 주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때 알게 되었고 영어 강사를 시작했는데 잘 또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멘토님을 만난 게 문단열 선생님. 유명하시죠. 스타 강사를 만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방법대로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일들이 이제 재밌게 할 수 있었고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고. 네네. 그리고 그 선생님께 배웠던 그 강의 스킬이나 말하는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다 보니까 어느 날 그 JTBC랑 뭐 세바시에서 연락이 오게 되어서 출연자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말을 하는 방법을 같이 코칭을 하자. 그래서 그런 일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또 이게 좋은 것들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었네요. 그러면. 네, 그냥 제가 원래는 너무 약간 관종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누구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목받고 싶은데 이게 결국 함께 좋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었을 때 나도 행복하고 함께 갈 수 있구나 이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신 건데 정말 대단하신 게 이뿐만이 아니라 말은 운명의 조각칼이다라는 저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명상 수련가이시기도 한데 엔잠러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은 전 거의 처음 봤습니다. 이게 저는 계속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어머니가 늘 그 즐겁게 살아라 이게 그때 제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연극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너 해보면 좋지, 뭐 즐겁게 하면 좋지. 그게 사실 제가 몸이 어렸을 때 좀 아파서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다 보니까 건강하기만 하다면 뭐든 해도 돼의 형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들을 따라가다 보니 저도 지금 계획한 일들이 아니었는데 하나씩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많은 것 중에 가장 애정이 가는 직업, 물론 뭐 다 애정이 가겠습니다만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명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 육아하면서 아마 육아하시는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 줄여야 될 때 있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그리고 어떤 어머니께서는 자기 이름도 지워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의 엄마로 불리우면서. 근데 저 역시 엄마 주 양육자처럼 많이 육아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쓰이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애들은 어떨까. 근데 만약에 또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밖에 일은 어떨까 이러면서 계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어느 곳에도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네. 그런 경우.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육아를 하다 보면 지금 와서 제가 이렇게 막 젠틀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막 욱하고 화가 올라올 때도 있고. 있죠. 네. 있죠. 안전벨트 안 매겠다, 치카푸카 안 하겠다, 치카푸카 안 하면 치과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치카푸카 안 하면 치과 가야 된다. 요 라임을 맞춰서 항상 해도 그런 게 안 통할 때 막 확 나는 빨리 재우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럴 때 막 화가 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내가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게 명상이고 실제로 이걸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예. 그걸 이제 종교로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한테 도움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애정이 가는 거는 명상 수련가. 네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는 아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그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웃고 즐겁게 보내다가 사진도 인스타에 별스타에 인별에 얼마나 이쁜 사진 막 올려요. 근데 사실 우리 집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가 있고 애들한테 화내고 재우고 나면은 미안하고 내가 가면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 생각들 때문에 진짜 화 안 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요. 지금도 사실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시종일관 좋은 모습 웃으시면서 보여주시는데 그 뒤에 있는 그 어려움들과 슬픔과 그런 것들도 좀 느껴져서 아마 행복가족들도 조금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해주신 얘기 중에 온전히 내가 있는 장소에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데 그 육아를 하실 시간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실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게 균형이 이루어지는 건지. 좀 슬픈 사연이긴 한데 제가 오랫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학생들이 이제 못 오니까 폐업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일을 좀 하게 되었는데 집에서 이제 영어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좀 그건 좋더라고요. 아이들 제가 할 거 하고 아이들 찾을 때 가서 바로 하고 같이 놀고 그러고 조금 엄마가 마크해 줄 때 또 제가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일하면서 팀제로 운영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루틴을 잡으신 건가요, 그러면? 근데 애들이 뭐 루틴대로 움직여 주진 않다 보니까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간중간 도와줘 하면 뛰어가고 아빠 하면 또 뛰어갔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1시간 2시간 여기는 문 잠그고 아빠 시간이야 하고 엄마가 또 마크해주고 왔다 갔다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함께하는 겁니다. 육아도 그 아내분께도 굉장히 감사하고 좋으시겠어요. 아내분은 그러면은 일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제가 하는 일을 많이 도와주면서 같이 하고 있고 함께 저는, 일도 그래서 뭐 출판사 저희가 하는 것도 있어서 책 같은 거 뭐 또 보내고 이래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업무들도 같이 도와주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생각하시기에 일하면서 육아하시는 것 같은지 육아하면서 일하는 것 같은지 이게 뭐 그때그때 다르겠습니다만 비율로 생각했을 때 일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언어의 연금술사시네요. 라오니 다오니부터 치카푸카에 치과 간다에 일아를 한다고요? 왜냐면 근데 그 처음에는 내가 해야 될 일 나는 영어 가르치고 스피치 가르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아이랑 있어야 되네. 이게 좀 힘들었었어요. 나 일로 나도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또 있으니까. 근데 아이랑 있다가 일어난 일들이 스피치 강의를 할 때나 육아했던 얘기들을 영어 강의할 때 같이 하면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공감이 되니까. 저 아빠도 지금 육아하면서 같이 나랑 영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그게 준 큰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요. 육아가 준 큰 선물. 네, 그렇군요. 그래서 육아와 일이 결국은 하나다라고 또 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 육아 얘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잠깐 들으셔도 귀가 쫑긋해지죠. 예, 영어 강사이자 또 말하기 강사이자 세바시 스피치 코치이시기도 하고 명상 수련가이자 작가 너무 많아요. 한 개만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게 제일 좋으시나요? 명상 수련가? 수련가? 라온이 다운이 아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라온이 다온이 아빠 이민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또 아이 교육할 때 궁금하신 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살아있는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노래를 한 곡 이제 라이브로 들으려고 하는데 네. 뭐 어머님이 솔직하게 얘기하셨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디밴드 보컬이니만큼 저는 어느 정도의 또 예, 우리 귀가 호강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떤 노래 처음으로 불러주실 겁니까? 첫 번째 노래는 약간 신나게 지금 아침에 일과 시작하시니까 좀 들으실 수 있게. 예. 요새 아이들이 이 노래 환장하더라고요. 오, 어떤 노래? 신호등이라는 노래. 아, 예. 그쵸. 신나게 불러보겠습니다. 예, 거의 아이들의 애국가죠. 네. 예, 같이 부르면서 네. 중간에 약간 그 재미로 네. 예, 성대모사로 넣어주신다고 하던데. 아, 이게 제가 열심히 부르는데 사람들이 약간 양희은님 목소리라고 해주셔갖고 2절 정도부터는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양희은 님이 바쁘신데도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 이무진의 신호등, 우리 아빠 이민호 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박수! 자, 전국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육아에 파란불이 켜질 수 있도록 달립시다! 달립시다. 가자. 네, 가자!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마가선에 난 갈 길이 먼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때였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뇌맴도네. 약간 양이은 나오죠. 양희은으로. 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다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니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잠깐 왔다 가셨네요. 아, 우리 양희은님까지 함께하는 라이브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린 때가 좋았었던 힘든 부분이에요. 그때나 함께 온 세상을 거닐 친구가 있었으니 육아도 힘들고 노래도 힘듭니다, 여러분.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이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혀.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좀 진지하게 보겠습니다.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그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 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와우. 야, 이렇게 신호등 함께 불렀습니다. 우후! 박수. 아유. 야, 이게 뭔가 우리 이민호님의 그동안 걸어왔던 길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아유. 그 안에서 웃음으로 넘기면서 네네. 진지한 부분은 또 진지하게. 그래서 아마 행복가족들이 이 말이 맞지는 않겠지만 좀 귀여우시다. 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귀엽기만 같고. 하면 되죠. 이게 잘 부르거나 귀엽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귀여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웃겼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예, 잠깐 양희은 씨가 왔다 가서 그것도 좀 재밌었고요. 사실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셨죠? 아, 제가 좀 열심히 하려고 예. 미리 리허설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요. 네. 예, 개인 SNS에 올린 것도 보고 또 네. 많은 분들이 거기에 화답도 해주셨던 걸 제가 네, 봤거든요. 맞아요. 아, 직접 불러보시니까 어떠셨나요? 확실히 이게 그 아이들 마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유치원에서 뭐 해도 엄청 준비하잖아요. 근데 막상 거기 올라가면 막 긴장해가지고 연습한 만큼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애들도 그럴 때 있고. 근데 어머님들도 사실은 우리가 도전한 시간들이 너무 오래 전이라 가지고 무대에 올라가는 그 기분을 까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뭘 해보면 아 그래 아이들 마음도 이렇겠지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제 쪼우지 않아야 되겠어요. 라온이 그만 짜야겠다. 네. 예. 못해도 돼 실수할 수 있어 해줘야 되겠어요. 즐겁게 살아. 즐겁게만 하자. 건강하게만 잘하면 된다. 물 한 모금 드시고. 아 네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무진의 신호등 우리 라온이 아빠 이민호님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고요. 지금 행복 육아살롱 함께하고 있습니다. 육아 얘기 살짝 저희가 맛배기 한 다음에 지금 얘기를 나눴으니까 좀 더 이어가 볼게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말을 하시는 그 직업을 갖고 계시고 또 영어 강사이시기도 하니까 요즘 교육에 제일 핫한 게 또 영어 아니겠습니까? 아 네. 요즘 영어 유치원이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뭐 동화책도 영어랑 한글이 같이 나오는 버전도 많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랑 말하기를 굉장히 잘할 것 같거든요. 교육도 잘해 주실 것 같고 어떠십니까? 아이들이 일단 제가 막 언어를 가르치고 노래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엄마 아빠 말을 따라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 저게 즐거운 거구나라고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엄마는 영어를 못했지만 너는 반드시 잘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쵸. 두려운 것으로 느껴질 텐데 우리가 좀 즐거워하는 태도로 내가 즐기는 모습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도 좀 즐겁게 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서 이 교육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좀 잘하나요? 라온이 사실 뭐 잘한다는 게 기준이 되게 많긴 하지만 그렇겠죠. 영어 자체를 잘한다기보다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때 첫째가 둘째를 앉혀놓고 아 진짜요? 영어를 벌써부터?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레이프 이런 거 보면서 자기가 카드를 들고 선생님처럼 둘째한테? 네,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그걸 어. 보면서 자기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머 네. 피를 못 속이네요. 네, 신나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영어 강사로 학원가를 주름 잡는 거 아닌가? 아, 좋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뿌듯하시겠어요 그런 거 보면. 그죠. 재밌죠. 그리고 특히나 아까 연결된 얘기인데 아빠가 이렇게 실수해도 나가서 부르고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애들 입장에서도 뭐 영어가 틀려도 되는구나, 노래 틀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틀리신 건가요? 그 좀 두어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예, 묻자고 한 말입니다. 예. 아 그리고 저도 좀 하나 배우는 게 항상 완벽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죠. 말토시 하나 틀리면은 또 틀렸어라고 틀리지 말아야 돼라고 배워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약간 압박감이 있었는데 저도 좀 시원해집니다. 그죠. 틀려도 된다. 예.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거는 너무 필요하지만 예. 최선을 다하고 틀리는 거는 괜찮다. 네, 즐겁게 괜찮다. 했으니까 너가 네네.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저한테도 위로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도 디테일적으로 좀 말을 잘하는 법. 음. 제일 중요한 건 태도고 즐겁게 하자지만 네. 이렇게 좀 세세하게 좀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 잘할 수 있게 좀 알려주실 수 있는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말 잘할 수 있는 방법. 네. 그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엄마의 말투, 아빠의 말투를 우리가 따라가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쓸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 예를 들어서 너 또박또박 말하라고 했지. 또박또박 좀 화내지 말라고 했지 하면 애들은 사실 화내는 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조용해 이렇게 하면 시끄러운 말로 조용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되니까. 시끄럽게 말하는 걸 배우는 거네요. 그렇죠. 어. 사실 우리 그 TV에서 강아지 교육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걸 볼 때도 보면은 뭐 강아지를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지금 강아지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그대로 놀자는 소리로 알고 반응합니다.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 훈련사들이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과 메시지와 그 자신의 진심을 같이 잘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하는 게 아이에게 진짜 이게 말이 아니고 느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말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네. 애들도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해도 그걸 안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기분 좋을 때 그걸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번 됐을 때 와 그렇게 말하니까 참 이쁘다 해주니 나중에는 그게 조금씩 긍정 강화라고 하죠. 그래서 둘째한테 처음에는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이쁜 말들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는 조금 더 자리 잡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씨앗으로 엄마 아빠의 말투를 부드럽게 한 다음에 부드러운 말투를 쓸 때 칭찬을 해주면 그게 많이 커진다. 네. 그게 확실히 사람이 성장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아까 초반부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면 쓴 것처럼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욱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뭐 교육은 좀 단호해야 돼. 네. 뭐 그런 걸로 자기 위안 삼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곤할 땐 내가 말 자체가 사실은 예쁘게 말하자고 해도 잘 안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 한 3가지 정도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이게 화를 내는 것은 아이한테도 저한테도 좋지 않더라고요. 자고 재우고 나서 그 죄책감은 또 자기 다 감당해야 되니까 일단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명상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이제 좀 호흡에 의식을 집중을 하면은 우리 부교감 신경이 좀 자극된대요. 교장 신경도 아니죠? 예. 교감 신경도 아니죠? 부교감 신경. 자, 지금 아재 개그였고요. 예, 예. 일단 웃겼어요. 예, 저는 네, 웃겼습니다. 괜찮았나요? 예, 예, 예. 자, 그래서 그 부교감 신경 우리도 애 낳을 때도 막 긴급한 상황에서 호흡을 잘 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방법처럼 화가 날 때는 일단 화를 바로 내지 않고 호흡에 집중하면 일단 응급처치처럼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게 있죠. 그게 굉장히 힘들겠지만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화나면 사실 앞뒤도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내 호흡을 한번 신경 써 보자. 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평정심을 좀 가지면은 예. 이제 상황이 좀 제대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도 언제 화를 내는지 봤더니 지금 이 버릇 안 고치면 이거 계속 평생 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들 때문에 아이들한테 욱해서 화를 내는데 사실 우리가 뭐 하나의 행동을 개선한다는 게 우리 엄마 아빠도 식습관 개선하는 것도 시간이 어른도 오래 걸리고 예. 아이들도 당연히 오래 걸릴 텐데 이걸 단숨에 고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하려다 보니까 그게 화가 나고 오히려 상황은 악화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그 평정심을 바탕으로 이게 과연 진짜 얼마나 걸려서 고쳐질 수 있는 일인지를 제대로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상황을 직시해라. 그렇죠. 예.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가면서 나 1시간 만에 갈 거야 하면은 그 1시간의 길은 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요. 적어도 차를 타면 4시간 반, 휴게소 들으면 5시간 걸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대로 보는 눈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네. 예.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힘들어 있을 때 저도 얘기를 해봤어요. 막 짜증나 있는데 이거 뭔가 교훈을 줘야 되겠다. 나이스하게 얘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라오나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아빠 입냄새 나 이러면서 어머! 오히려 입냄새나. 상처.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는 나이스하게 얘기하려다가 다시 그 말에 상처받고 다시 화를 내더라고요. 이런.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아이도 지금 감정이 안 좋은 상태니까 그냥 이 상황은 부드럽게 넘어가고 되게 애들이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직전에 뭐 오늘은 아빠랑 자는 날이야 이러면서 되게 기분 좋을 때 라온아 한참 재밌는 얘기 좀 하다가 아까 전에 라온이가 그렇게 행동한 거는 누구는 되게 상처받을 수 있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고 지적만 해주는 게 아니고 아빠는 라온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친구한테나 라온이한테나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기분 좋을 때 들으면 이게 좀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아무 때나 말하지 않고 라온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걸 그러다 자더라고요. 근데 안 들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칭찬을 하는 거죠. 네. 그래요. 이 마음이라는 게
촉촉할 때가 있고 말랑말랑해질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변하려면 말랑말랑해질 때 그렇게 조금씩 만져주는 식으로 소중하게 다뤄줘야 된다는 거를 맞아요. 알게 됩니다. 뭐 젠가도 이게 쑥 해도 들어가는 게 있고 보드게임 할 때도 젠가라는 보드게임도 아니면은 건물 자체를 무너뜨리는 밀어넣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서도 이게 쑥 들어가는 순간이 있고 무너뜨리는 순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막 무너뜨리는 순간에 제 기분만으로 애한테 막 훈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타이밍을 골라서 지금 아이도 실망했겠구나, 화났겠구나, 우리도 서로의 감정을 이해해야 되듯이 그렇게 하고 타이밍을 좀 맞춥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남는 거는 아빠 입냄새나 좀 남아서 아빠 입냄새나. 저는 양치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가까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유쾌하게 지금 풀어가고 있긴 하지만 아까 지금 여러 번 말했다시피 실제로 화가 나면은 걷잡을 수 없을 수 있으니까 그 마음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요. 그 호흡법 강조해 주셨는데 이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나만이 조금 더 노력했던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꾸 불쑥불쑥 올라올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응급처치로 만약에 피가 나면 빨리 지혈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뭔가 물건 같은 걸 들 때도 근육이 필요하듯이 마음에도 좀 근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명상원에서 제가 10일 동안 이제 명상을 배우는데 호흡으로 계속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10일 동안 저를 화나게 했던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얘 생각하러 내가 여기 왔나 싶을 정도로 계속 화가 나는 생각들이 났는데 그럴 때 계속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천주교로 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으로 자꾸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봤더니 그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도 명상을 오래 하셨어요.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은 일종의 근육 훈련이 된대요. 우리가 나를 과거로 땡겨가고 후회하게 만들고 미래로 땡겨가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돌아오려면 힘이 필요한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은 계속 생각나는 것들 그걸로부터 계속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실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빨려갈 뻔했구나 하고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는 좀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막 라온이가 아빠 놀아요 하는데 제가 이런 일 하다 보니까 악플 같은 게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악플 보면서 아빠 지금 너무 힘들어서 라온아 엄마랑 놀아 이렇게 하고 나가고 암막 커튼 쳐놓고 막 좀비 영화 보고 막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런 훈련들을 하니까 이제는 좀 댓글을 봐도 호흡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또는 이게 그냥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으면은 내가 그 화를 받아서 우리 아이한테 옮길 이유가 없겠구나. 이거는 여기서 끊고 다시 돌아오자. 삶으로 아이랑 더 시간 보내자. 이렇게 생각해요. 숨을 잘 쉬는 걸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숨 쉬는 거를 계속 생각하고 숨 쉬는 걸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이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또 신자들도 많으시거든요. 가톨릭 안에서는 주님께 자꾸 돌아오 맞아요. 회심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안기고 그 안에서 좀 평화를 찾자라는 것과도 같이 저는 들려서 이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라온이 잘 자랐겠네요. 이렇게 말씀 잘해주시는 거.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뭐 길 가다가 저 인간 애한테 짜증내더라 이런 거를 목격당할까봐 아주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호흡을 다시 하고 크게 한번 숨 쉬고 내쉬면서 행복 육아살롱 지금 라온이 아빠 이민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아이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은 분들이 가질 수 있거든요. 어떠십니까? 이게 확실히 아기가 뭐 요즘에 간단한 문제 같은 걸 풀 때가 있는데 엄마랑 풀 때보다 아빠랑 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오랫동안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하다 보니 사람들의 그 스트레스도를 좀 봐요. 이게 배운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지만 배우다 보면 사람이 안 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받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아닌 입장에서는 오늘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드시 가르쳐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의 스트레스를 보지 못하고 야 집중해라 이러면서 다시 계속 돌아오게 만들죠. 문제로. 근데 저는 이렇게 딱 하다가 지금 집중력 떨어진다 싶으면은 요 파란 돼지가 했으니까 답은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는 요소들을 계속 넣으면은 갑자기 애가 스트레스해서 파란 돼지 이러면서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막 질문을 해요. 뭐 엄마 아빠 이건 전자제품이야?
어디서 그걸 배웠나 봐요. 근데 전자는 어떤 거냐면서 막 또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은 이제 지루해하는 거죠 그 순간. 그럼 그럴 때쯤에 전기 제품 물에 넣으면 안 되는데 라온이가 전기 제품이니까 물에 한번 넣어볼까? 이러면 안돼 아빠를 그렇게. 넣어볼까? 이러면서 계속 장난 네. 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뭐 물어봤다가 매우 지루한 시간이 계속된다는 걸 알면 다시는 안 물어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렇겠죠. 물어봤더니 재밌네가 되면은 다음에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기심이 멈추지 않게 의미도 좋지만 재미도 같이 좀 하자. 우리 고기 먹으러 가서도 그 시원한 동치미를 같이 먹어줘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느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너무 가르치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자. 그렇군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네. 아까 어머니 얘기하셨던 거 다시 기억나요. 즐겁게 해라. 즐겁게 살아라. 세상은 즐거운 것이다 라면서 교육도 즐겁게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더 이 스펀지처럼 잘 흡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육아 7년 차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아에 제일 지금 가장 신경 쓰는 부분,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늘 다시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해줬을 때 제가 건강하고 행복했고 어떨 땐 좀 아쉬웠나 생각을 해보니 좋았던 기억들이 참 많은데 그 모든 것에는 그냥 나답게 클 수 있게 해주신 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사실 초등학교 때 보면 개성이 강한 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유치원에 가면 더 많고. 근데 점점 이게 물론 좋은 것들도 많이 배우겠지만 자기의 색깔을 잃어가는 과정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 우리 아이 모든 천재적인 그 자신만의 특별한 기쁨, 저는 그 특기를 특별한 기쁨이라고 하거든요. 특기는 특별한 기쁨이다. 특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게 특기가 되는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말고 우리 혹시나 부모가 정한 거대로 이걸 가두어서 그 특기가 사라져 버릴까 봐 그 특별한 기쁨이 뭘지 같이 발견하려고 숨은 그림 찾기처럼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말입니다. 그렇군요. 입만 살아가지고 아주 무슨 말씀이십니까? 또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니 특별한 기쁨인 특기를 찾아가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7년차 육아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나눌 얘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 라온이 아빠라서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열어놓고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뭐 지금 사실은 저는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정말 힘든 일들 많이 해보신 분들도 육아만큼 힘든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 저도 그거를 집에서 보고 있고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힘드신 과정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 오프닝 멘트처럼 그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혼자서 하고 있고 둘이서 하고 있는 그 독박의 순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조금만 기쁨이 이 방송이 되어서 그 기쁨 속에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기적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또 조부모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조부모들이 육아하면서 같이 하면서 겪으시는 그런 물론 기쁨도 있겠지만 그래도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그래서 이제 또 노래 한 곡 라이브로 이어주셔야죠. 물 한 모금 드시고. 네, 물 한 모금 고맙습니다. 정비를 잘 하셔야 저희가 또 귀호강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신호등을 아까 양희은 선생님까지 불러서 소환해서 아주 즐겁게 즐겁게 함께 불렀는데 두 번째로 저희가 불러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우리 아이가 우리 세상에 처음 왔던 그 기적 같은 순간들 있잖아요. 아이가 왔던 기적 같은 첫 순간. 그때를 떠올려 보는데 이 노래가 왠지 원래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는 아닌데 와 이게 아이가 온 순간하고 되게 같구나라는 느낌들이 들어서 아마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좋아요. 이 아침에 잘 자요 느낌으로 일어나야 돼. 좋은 아침이에요. 바꿔서 그렇게 부르면서 박수로 우리 이민호님의 너의 모든 순간 듣겠습니다.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땐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쳐.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 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곤 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행복했음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보고 있으면 왠지 꿈처럼 아득한 거. 몇 광년 동안 날 향해 날아온 별빛. 또 지금의 너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나에게 조용하게 안겨주어서 아빠는 있잖아 정말 남김없이 고마워.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곤 해. 너를 보는 게 나에게는 사랑이니까. 너의 모든 순간 그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아빠도 행복해. 나는 온통 너로. 네 모든 순간 행복해라. 야, 오늘 끝까지 남기면서 너의 모든 순간 우리 이민호 아빠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개사까지 하셨어요. 예? 딱 진짜 이게 우리가 아이들 만난 순간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들 들고 안길 때 네가 보고만 있을 때 물론 화날 때도 있지만 되게 좋을 때의 느낌을 잘 표현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행복해라 딱 얘기하는데 약간 이렇게 오글거리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뭐 찡함이 있어서 저도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가족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디밴드 보컬 맞네요. 아니 왜 어머님이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어머니의 기준이 나훈아였어요. 나훈아 높으셨군요. 예, 그렇게 되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자, 행복 육아 살롱 세대별 우당탕탕 누구나 육아 이야기. 오늘은 나훈이 다훈이 아빠 우리 이민호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거의 코너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도 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나갔는데. 코너 마무리는 코너 속에 코너가 있어요. 네. 아빠의 다이어리, 엄마의 다이어리. 직접 써오셨죠? 네네. 예. 사실 저는 이게 2016년 라온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썼던 편지인데 그래요? 오늘 새로 쓰려고 하다가 이제 새로도 쓰겠지만
혹시 이게 어린 나이에 육아를 하시는 분들께 한번 이걸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게 아이의 일상을 그냥 한번 제가 적어본 편지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지금 보니까 너무 특별한 하루처럼 또 느껴져서 이걸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아우,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음악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함께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딸 라온아, 라온이가 엄마 아빠에게 오고 라온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엄마 아빠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 라온이한테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했어. 막상 적으려고 하니 망설여진다. 그러다가 오늘 라온이의 하루를 기록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 오늘은 그저 평범한 하루일지라도 10년 뒤에는 너무 평범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오늘 라온이는 아침 10시에 일어났어. 12시에 이유식을 먹고 엄마랑 요가도 다녀왔어. 요가를 마치고는 라온이 또래 친구들과도 시간을 보냈어. 삼촌이 집에 와 있어서 삼촌이랑도 저녁도 먹고 아빠랑 목욕도 하고 그리고 잠들었어. 아빠는 수업이 있어서 다시 나갔고 라온이가 곤히 잠들 12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어. 라온이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보며 아빠도 엄마도 잠들었단다. 이리도 평범한 하루 덕분에 라온이는 무럭무럭 크겠지? 라온이가 이 글을 읽을 수 있을 때쯤엔 또 평범한 하루가 라온이 곁을 지나가고 있을 거야. 어제의 이 평범한 하루가 오늘 특별하게 느껴지듯이 하루하루 소중히 살길 엄마 아빠는 바란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어쩔 줄 모를 만큼 2016년 8월 9일 엄마 아빠가 마지막에 이 아빠의 다이어리에서 울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탁 깔리면서 저도 찡했습니다. 이게 사실 일상이고 별거 없는데 그냥 그 일상 자체를 다시 읽게 되는 그날도 일상일 수 있지만 아까 특기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특별함을 강조를 해서 특별한 기운 뭐 이런 것들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이런 기록들과 특별한 기록, 맞아요. 이 특기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특별한 기록. 예. 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과 또 행복가족들도 직접 이걸 한번 써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혹시 그런 거 해도 되나요? 이렇게 오늘의 일상을 기록하셔서 올려주신 분한테 제가 선물 드려도 되나요? 좋죠. 네, 제 책을 좀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예, 우리 이민호님의 저서, 네. 책을 그 말은 운명의 조각칼이다. 예, 그 책 그러면은 오늘 방송 끝나고 9시까지 한번 받아볼 테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일상 정도 기록해서 남겨주시면 선물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육아하시는 분들 진짜 이렇게 기록하시면 좋겠네요. 네, 이게 사실 지나고 보면 그때는 너무 바쁘게 지나가니까 넘어가게 되는데 맞습니다. 사진만 봐도 너무 짠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진으로서는 너무 단편이라서 알 수 없는 그날의 감정이나 기록들이 이렇게 글로 적어 놓으니까 너무 좋아서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이어리까지 읽으면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떠셨는지 소감과 함께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 거고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혼자라고 생각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라디오 방송 통해서 함께 듣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PD님하고 저 아나운서, 네, 아나운서님도 육아를 직접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혼자 아니고 함께하는 분들 그리고 또 마음속에 함께하는 주님이 계실 테니까 그 평화 속에서 더 행복한 오늘 특별한 일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마무리하는 노래 생활성가 흐르고 있습니다. 심플리시티의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함께 들으면서 행복 육아 살롱 오늘은 라온이 다온이 아빠 이민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할게요. 김지현 야구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항상 너의 곁에서 너와 눈을 맞추며 너의 얘길 듣는단다. 밝게 웃는 너의 미소를 보며 나는 큰 기쁨을 얻는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